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처음 상장할 때 청약률이 엄청났습니다. 서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청약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상장 당시 19만원에서 형성되었던 이 기업의 시초가는 36만 1730원, 약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매매 계획이 없는 투자자는 이거 계속 오를 거야 낙관을 합니다. 원래 주식을 사면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짝사랑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짝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그 기업의 좋은 점만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고 영업 손실이 계속돼도 앞으로 이 기업은 발전할 거야, 이 기업은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해 라면서 이 종목을 계속 물타기 이러면서 손실을 계속 키워만 갑니다. 나는 뭐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할 거야, 뭐 나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뭐 매도할 거야. 이런 매매 규칙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장기 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물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매 계획입니다. 매매 계획이란 뭡니까?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또 언제 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매매 계획인데요. 이 매매 계획이 왜 중요하냐? 일단 투자자가 감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주가가 막 생각대로 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확률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 있어도 60%의 확률이라면 반대로 40%의 실패 확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투자자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매매 계획이 있으면 자, 언제 팔 것이냐 라는 계획이 있겠죠. 나는 뭐 이쯤에서 팔 거야, 이쯤에서 팔 거야 라고 매매 계획이 있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바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보유 기업에 대한 애착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 기업을 알면 알수록 이 기업의 가치가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쉽게 놓지 못하고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물타기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에코프로도 이런 1단계에서 벗어나 돌파를 할 때 이때 매수를 하려고 눈여겨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2단계로 진입하는 주식들은 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2차전지가 매우 인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를 했을 때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강한 흥보를 보이다가 돌파를 하더라도 언제나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이후 시장이 악화되거나 개별 종목의 악재가 발생하면서 지지선을 이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지선을 강하게 이탈한다, 그러면 재빨리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를 진입한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매수가 대비 뭐 7에서 10% 하락을 한다, 또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하겠다 라는 매매 계획을 갖고 매매에 임해야 됩니다. 주식에서는 무조건 100%라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도 100% 성공률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매매 기법이 60%의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 40%의 손절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동전 던지기 확률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대5입니다. 그러나 처음 10번을 던졌을 때는 앞면만 10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0번 모두 앞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수의 법칙, 이 동전 던지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뭐 1만 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100만 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수록 점점 이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인 5대5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뭐 100만 번 던지면 앞면이 50만 번, 뭐 뒷면이 50만 번, 점차 이렇게 수렴이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60%의 우위를 갖고 있는 매매 기법이라면 40%의 실패 확률도 생각해 놔야 됩니다. 즉 손절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수의 법칙, 이 60% 우위가 있는 기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투자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의 경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던 종목이었는데 고점을 찍고 커브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든 다음 이 손잡이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당시는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었고요.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저항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강하게 밀렸습니다. 또 거래량도 꽤 크게 실리며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이 기준봉, 돌파가 나오며 거래량이 붙은 이 기준봉을 이렇게 이탈해버린다면 무조건 매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 7에서 10% 하락을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를 합니다. 10%의 손해는 약 11%의 이익을 내면 금방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해서 50%의 손해를 입게 되면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을 기록해야 원금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가 발생할 때 빠르게 끊어내지 않으면 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계획을 갖고 있으면 첫 번째로 감정적이지 않게 된다. 감정적이지 않게 되며 원칙에 따라 해당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매매 계획이 있으면 좋은 점은 두 번째, 복귀 그리고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막 주가가 올라서 이것을 매수했는데 막 하락합니다. 그럼 다음날 또 다른 불기둥을 뿜는 종목을 매수했는데 또 사자마자 하락합니다. 이 감정적인 투자자는 그냥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매수를 했다가 팔고 매수를 했다가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귀도 불가능하고 자신의 매매법에 대한 개선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매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의 매매 계획이 60% 이상의 우위가 있는지 아니면 40%밖에 안 돼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지 자신의 투자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주가가 있는데 이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고 또 지지 부근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고 이런 매매법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검증해 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이 순간에 매수를 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나는지 수익이 나지 않는지 여러 가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더 크다 하면은 매매 방법을 바꾸면서 개선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장기 투자는요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처음 상장할 때 청약률이 엄청났습니다. 서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청약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상장 당시 19만원에서 형성되었던 이 기업의 시초가는 36만 1730원, 약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매매 계획이 없는 투자자는 이거 계속 오를 거야 낙관을 합니다. 원래 주식을 사면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짝사랑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짝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그 기업의 좋은 점만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고 영업 손실이 계속돼도 앞으로 이 기업은 발전할 거야. 이 기업은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해 라면서 이 종목을 계속 물타기 이러면서 손실을 계속 키워만 갑니다. 나는 뭐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할 거야. 뭐 나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뭐 매도할 거야. 이런 매매 규칙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장기 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물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장기 투자는 안전하고 동의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워런 버핏처럼 기업을 잘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워런 버핏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잘못된 기업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 이 손실은 어떻게 합니까? 장기 투자는 잘 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매우 큰 방법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주식도 2019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가 12,000원, 고점은 9만원, 한 7배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KMW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장기 투자했다가는 주가는 상승하기 전으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식의 사이클 1단계 횡보 구간을 거쳐서 2단계 상승 구간, 그리고 3단계 고점 구간, 그리고 4단계 하락 구간을 거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사이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투자자는 제 오른쪽 위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현대모비스 컴텍코리아를 매수했습니다. 왜 이 종목을 골랐냐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저항과 지지를 받으며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주가는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매매 원칙인 지수보다 강한 종목, 그리고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매수를 했는데, 그러나 오늘은
다시 이 저항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매수가 대비 7에서 10%의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보유 종목이 7에서 10% 손실이 나온다면 우선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이후에 주가가 다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 다시 매수할 것입니다. 자,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펌텍코리아 역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해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저항을 받으며 생긴 이 저항선 부근, 이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려고 어제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꽤 크게 붙었었고요. 그러나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매수가 대비 7에서 10%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감소되다가 다시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팔 것이냐. 어제 제가 매수했던 현대모비스, 펌텍코리아를 예시로 들어서 언제 사고 팔 것인지 제가 계획했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도 매매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요, 감정적이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불기둥을 뽑는 주식에 매수했는데 이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복수해야지 이 주식이 다시 막 불기둥을 뽑을 때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또 하락을 합니다. 이런 매매가 반복되면 결국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커집니다. 그러나 매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라면 뉴스나 종목을 보다가 불기둥을 뽑는 이런 주식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고 이 저항선을 뚫어내는지, 이런 부분에서 뚫어내는지, 어떤 자신의 매매 원칙이 있는 투자자라면 저처럼 강한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이 순간, 이럴 때만 매수한다든지 자신만의 원칙에 맞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종목,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도 들어가는데요. 미리 생각해놓은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갑자기 막 불기둥을 뽑는다고 해서 이런 주식을 사지 않게 됩니다. 미리 어떤 종목을 살짝 계획을 해놓게 되면 그 종목만 보입니다. 주식 온갖 뉴스가 난무해서 하루에도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반대로 하한가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종목을 언제 살 것이냐, 팔 것이냐를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시면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정고점에 부딪힌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을 줍니다. 이후 저항선을 뚫어냈죠. 자, 이렇게 뚫어낸 주식,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이 저항선은 나중에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주가가 하락을 해도 다시 반등을 할 여지가 큽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어제 제 관심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행히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자, 저는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오래도록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저항선은 돌파를 하게 되면 이후 지지로 바뀌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매매 원칙에 따라 7%에서 10% 손실을 보게 되면 손절을 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아주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향후 강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 모습입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이제 앞에 매물대도 없고 향후 주가가 더욱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 펌텍코리아, 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2개는 손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종목에서 만약에 7% 손절을 해도 한 종목에서 20% 이상 익절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투자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요. 손절도 주식의 일부분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고서 무조건 오르는 주식만 매수할 수 없습니다. 주가가 생각보다 다르게 하락한다 싶으면 과감하게 초반에 잘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돌파를 할 때 그럴 때 살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에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에 고점에서 팔 것이냐, 이러한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치고 매매 계획이 없는 투자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매매 계획을 세우고 그 매매 계획이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수익이 영 신통치 않다 싶은 투자자는 그 투자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